안녕하세요. 화목한 국어 문법입니다. 우리가 처음 국어 문법을 배워보는데요. 문법은 언어 사용과 관련된 규칙이에요. 문법을 잘 알면 우리 말과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이 유익합니다. 열심히 끝까지 배워봅시다. 배워서 남주자. 어느 날 새하고 노하고 끝말잇기를 하고 있었어요. 국화, 화장지, 쥐구, 구슬, 슬프다. 그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슬프다 할래. 그건 다른 말과 다르잖아. 뭐가 달라? 여러분도 동생들과 함께 끝말잇기 하다가 많이 당해보셨죠? 이처럼 단어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품사가 무엇일까요? 단어가 가진 성질에 따라 나누어 놓은 갈래를 바로 품사라고 합니다. 품사란 단어의 갈래다.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가 있는데요. 영어에는 팔품사, 국어에는 구품사입니다. 이것은 먼저 의미로 나눈 것이에요. 먼저 명사는요. 물건이나 장소, 사건, 추상적 개념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같이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자전거 이런 것들을 명사라고 하죠. 두 번째는 대명사인데요. 명사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그가 왔다. 그녀가 간다. 이것, 저것 등 이런 것들을 명사라고 해요. 다음은 수사인데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로 하나, 둘, 첫째, 둘째 이런 것들을 수사라고 합니다. 이 명사, 대명사, 수사는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미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또 이 명사, 대명사, 수사는 문장에서 몸이 되는 역할을 해서요. 그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체 자를 써서 체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동사라고 하는데요. 먹다, 자다, 공부하다 이런 것들이 있죠.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합니다. 예쁘다, 둥글다, 빨갛다가 있는데요. 사실 동사와 형용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 는다 또는 니은다 이렇게 붙여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먹는다 되죠? 자는다가 아니라 잔다 말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한다 이렇게 말이 되면요. 이것은 동사예요. 그러면 형용사는요. 예쁜다 말 안 되죠? 둥글는다 이상해요. 빨갛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 니은다 또는 는다를 넣으면 말이 되면 동사고 말이 안 되면 형용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동사와 형용사는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먹는다, 먹지, 먹어서, 먹을래? 뭐 여러 가지로 이 뒤가 바뀌는데요. 어미가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요. 바로 활용이라고 얘기하죠. 활용. 그래서요. 이 활용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자를 써서요. 이 두 가지를 용언이라고 또한 부릅니다. 체험과 함께요. 그 다음에 요건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감탄사를 보겠습니다. 감탄사는 화자의 감정 등을 간단히 나타내는 말로요. 앗, 어머나, 야호, 얼씨구 뭐 이런 거요. 흥치피헐 이런 것들 놀람, 반가움 등의 감정, 부름이나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를 감탄사라고 하는데요. 감탄사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므로요. 독립언이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제 관형사, 부사로 가봅시다.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사는요, 아까 용언, 동사, 형용사표였죠? 용언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형사는 새, 옛, 모든 이런
단어들로 문장 속에서요. 어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부사는 어떻게, 매우, 일찍 뭐 이런 것처럼 매우 어렵다, 무척 예쁘다, 어떻다 라고 할 때 어떻게에 해당하는 말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관형사 부사는 뒤에 오는 다른 단어를 꾸며준 역할을 하므로요. 이런 것들을 수식한다라고 얘기하죠. 꾸며준다. 그래서 수식어니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는요. 체언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말을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는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관계, 바로 관계어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조사에서요. 원래는 조사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아니면 집에서 선생님이 이런 말들은 바뀌지 않은데요. 서술격 조사는 뭐뭐이다, 이니, 이고, 이면, 이지 따위로 활용이 되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형태가 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요. 조사와 서술격 조사를 나눠놨어요. 품사는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9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체언, 독립언, 수식언, 관계언, 그리고 용언으로 나누는 것은요. 바로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더 분류 기준을 더하자면 아까 형태에 따라서 어떤 형태였죠? 변하지 않는 불변어와 그리고 변하는 가변어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선생님이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언이라고 그랬죠. 동사, 형용사는 용언, 관형사, 부사는 수식언 꾸며준다고 해서요. 근데 관형사, 부사의 수식언에서 관형사는 무엇을 꾸며주죠? 명사, 관, 채,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이것을 체언이라고 했으니까요. 관체, 부사는 무엇을 꾸며주죠? 용언을 꾸며줍니다. 부, 용, 관체부용. 여러분들 하나 외워주세요. 첫 번째, 관체부용. 네. 두 번째는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때 기본형을 찾아야 됩니다. 기본형, 동사와 형용사는 기본형을 찾아라. 세 번째는 9가지 품사를 외우는 방법입니다. 명수형이 명사, 수사, 형용사 이 대머리였지만 대명사, 부지런히 부사, 조사하고 관형사 관리했더니 동사 사람들이 감탄하더라. 네, 이렇게 해서 9가지 품사를 외울 수 있습니다. 또 9명의 의사가 사자 있죠? 네, 9가지의 품사 소개팅의 의미를 나눴을 때요. 9명의 의미를 나눈 품사가 소개팅을 했는데 5 언니, 어떤 언니였죠? 채연, 용언, 관계연, 수식언 이런 언니들하고요. 2명의 형이 연결됐대요. 2명 불변어와 가변어 그건 형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태에 2명의 형이 연결됐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이제 친구들한테 먼저 물어보고요. 다음에 선생님을 찾아와 주십시오. 네, 문제 퀴즈 한번 풀어보세요. 네, 화이팅! 끝!